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A매치 평가전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프리카의 강호인 튀니지를 맞아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대승을 이끈 이강인이 국가대표 데뷔골을 멀티골로 장식하였고, 특히 첫 골은 그림 같은 직접 프리킥으로 튀니지의 골문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앞선 영상들에서 이미 예견한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9월에만 6골을 몰아 넣으면서 5골을 기록한 맨시티의 홀란드와 함께 유력한 후보였는데, 예상한 것처럼 홀란드를 제치고 9월에 선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젯밤에 있었던 튀니지전에서의 대승을, 특히 이강인의 활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손흥민의 이달의 선수상 수상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은 튀니지를 맞아 강력한 전방 압박을 내세우며 경기 흐름을 주도하였지만 전반전은 득점 없이 비긴 채 마쳤습니다. 전반전은 비록 득점은 없었지만 튀니지를 압도하는 조직력과 압박 플레이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특히 미들라인에서의 유기적인 플레이와 이를 뒷받침하는 김민재를 축으로 하는 수비라인의 활약은 매우 돋보였습니다. 물론 전반전에는 라인을 내려 수비에 중점을 둔 튀니지였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수비력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다소 섣부른 감이 있지만, 튀니지의 공격력이 강력한 압박을 보여준 우리 미들라인에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었다는 점에서는 수비와 미들과의 균형과 협업이 아주 훌륭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격 라인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다소 답답한 경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부상 우려로 벤치를 지킨 손흥민의 공백이 느껴지는 전반전의 공격력이었지만, 후반전에는 이강인의 프리킥골이 터지면서 대표팀의 공격력이 폭발하였습니다. 이강인의 국가대표 데뷔골이기도 한 이강인의 그림 같은 직접 프리킥골은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아주 멋진 프리킥골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은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즉 자신의 개인 역량으로 경기의 결과를 승리로 가져오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강인의 프리킥골이 없었다면 이번 튀니지전의 경기 결과는 어쩌면 다시 한번 클린스만의 감독 역량에 실망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비록 이번 튀니지전에서의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클린스만의 공격 전술과 패턴은 단조롭기 그지없었고, 박스 부근에서의 정교한 팀플레이 역시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4대0 대승이라는 빛나는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클린스만의 전술가로서의 역량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의 프리킥 첫 골은 이강인의 개인 역량으로 만든 골이고, 두 번째 이강인의 골 역시 튀니지 수비의 실책을 낚아챈 이강인의 개인 역량이 만든 골이었습니다. 세 번째 골인 김민재의 헤드슛 역시 필드골이 아니라 이강인의 코너킥에서 나온 세트피스 골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튀니지의 자책골로도 볼 수 있는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황의조의 골 역시 상대 수비의 실책을 낚아챈 황의조의 골이었습니다. 프리킥과 코너킥 등의 세트피스 골과 상대 수비의 실책을 틈탄 골들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팀플레이에 의한 필드골이 한 골도 없었다는 점은 비록 대승을 거두기는 했어도 여전히 클린스만의 공격 전술 역량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상대 수비의 실책을 유도한 강력한 압박 역시 팀 전술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클린스만의 역량을 달리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수한 필드 플레이에 의한 공격 패턴으로 만들어진 골이 있어야 비로소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상대 골문 앞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그러한 골 찬스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고 유기적인 팀 플레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어쩌다 그런 찬스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찬스에서 간결하고 정확한 골 마무리가 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튀니지전 경기 역시 우리 대표팀의 공격진은 튀니지의 박스 부근에서는 유기적이고 정교한 패턴 플레이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인 공격 라인은 황희찬이 윙으로 나선 왼쪽 사이드였지만, 황희찬과 조규성 등 중앙 공격수들 사이의 유기적인 전술적인 움직임은 사실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황희찬이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수의 골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나치게 드리블을 치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런 드리블 돌파는 결정적이거나 위협적인 골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욕심을 지나치게 내었다고 할 수 있는 황희찬의 솔로 플레이 탓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황희찬의 플레이를 전술적인 패턴으로 성화시키지 못하는 클린스만의 공격 전술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강인이 특유의 개인기로 팀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격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전술적인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었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선수들이 이강인의 이러한 플레이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것이 현저히 드러나 보였고, 따라서 이강인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이강인의 솔로 플레이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이강인의 개인기를 보여주는 선에서 마무리되기 일쑤였고 그 이후에는 이강인의 이러한 역량과 퍼포먼스가 대표팀의 날카로운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클린스만이 전술가로서 그리고 특히 월드클래스 공격수 출신으로 대표팀의 공격 옵션과 패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더라면 이강인과 같은 뛰어난 역량을 대표팀의 유기적인 공격 전술로 이어지게 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클린스만이 다듬어 놓은 손흥민 중심의 공격 라인에서 이번 튀니지전은 손흥민이 아예 빠졌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공격 라인이 정교하고 세밀한 조직력과 유기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아닌 이강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표팀의 공격 패턴이라면 이강인의 역량을 전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클린스만이 보여주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튀니지전은 4대0 대승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은 클린스만의 공격 전술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평가전인 베트남전은 왜 경기를 잡은 건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베트남전에서는 대표팀의 유기적인 팀플레이에 의한 필드골이 다수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어제 프리미어리그 9월의 선수로 손흥민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손흥민이 9월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손흥민은 9월에만 6골을 기록하였고 특히 지난 번리전에서는 헤드트릭을 기록하였습니다. 손흥민은 모두 7명의 후보 가운데서 팬들의 투표와 전문 패널들의 선택을 합쳐 최다 득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는 손흥민의 수상을 알리면서 흥미로운 기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달의 선수상을 모두 4번 수상했는데 손흥민보다 더 많은 횟수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선수는 역대 총 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최다 횟수 선수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더불어 소개되는 이들 선수들의 면면들을 보면 손흥민이 왜 월드클래스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합니다. 먼저 최다 수상자인 아구에로와 케인이 각각 7회를 수상했고 이어서 6회 수상자들로는 스티브 제라드와 호날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5회 수상자로는 웨인 루니와 반 페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4회 수상자들은 손흥민을 필두로 베르캄프, 앙리, 시어러, 람파드, 스콜스 등의 역대 레전드들이 있고 현역 선수들로는 살라, 래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이미 바디 이렇게 10명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2회 이상을 수상하여 손흥민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6회 수상의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이상의 기록을 달성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컨디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튀니지전에서는 경기를 아예 결장한 손흥민이었는데 사실 손흥민의 컨디션 문제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축구신화가 언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개막전에서부터 주장인 손흥민이 75분경에 교체되어 나가는 모습에서 컨디션 문제를 직감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손흥민의 부진은 역량 문제이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의 부조화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의 컨디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다 손흥민이 번리전, 헤드트릭 등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컨디션 문제가 관심에서 사라지는가 했는데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손흥민의 컨디션 문제를 거론하면서 손흥민의 온전하지 못한 컨디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역대급의 커리어 하이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손흥민의 활약이지만 손흥민의 컨디션 여부가 이런 기대감을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튀니지전에서 앞서의 발언과는 달리 손흥민을 풀타임 쉬게 해준 클린스만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이 빠진 대표팀 전력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도 이번 튀니지전에서 얻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다른 시각에서는 대표팀은 손흥민 프리라고 할 수 있는 과도기를 겪어야 하는 출발점에 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들이 대표팀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튀니지전은 손흥민에게는 휴식을 주고 대표팀은 손흥민이 없어도 강한 전력을 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더블 메리트 경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